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MZ조폭. 과거의 조폭과 뭐가 다를까요? 보시는 것처럼 온몸에 문신을 하고 또 때로 몰려다니면서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는 건 과거의 조폭과 같습니다. 다만 나이가 10대에서 30대 MZ세대고요. 또 불법 대부업과 도박 사이트 운영 등으로 영역을 확장했다는 게 과거와 다릅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에 적발된 조직폭력 범죄 가운데 30대 이하인 MZ조폭의 비중이 무려 75%나 됐습니다. 4명 중에 3명 꼴인 거죠. 범죄 유형별로는 도박 사이트 운영 같은 기업형 불법 행위가 가장 많았고요. 폭력과 갈취를 포함해서 서민을 대상으로 한 범행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지자 경찰이 단속 강화에 나섰는데요. 한창 꿈을 키우고 또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할 나이에 이렇게 어울려 다니며 범죄를 저지르다간 어두운 곳에 갇혀서 미래를 보내게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새벽 시간 강원도 원주의 한 무인 점포로 가보겠습니다. 딱 봐도 몸을 가누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한 남성인데요. 술에 취한 것처럼 한참을 비틀거리더니 가게 대부를 이렇게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난동범이 떠나고 한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길바닥에 널브러진 물건들을 정리하고 가게 주인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엉망이 된 점포 상황을 설명까지 해준 겁니다. 이걸 보니까 아직 살만한 세상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홍성욱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계산대 앞에 선 남성이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더니 갑자기 난동을 피웁니다. 키오스크에 이어 진열대도 걷어차기 수차례. 물건을 집어던지던 남성은 CCTV를 향해 손가락으로 V자를 만듭니다. 남성이 무인 점포에서 행패를 부린 건 지난 16일 새벽 3시 반쯤. 바닥에 떨어진 상품을 문 밖으로 던지기까지 합니다. 가게 안팎이 순식간에 난장판이 된 상황. 그런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남성이 떠나고 30분 뒤 가게를 찾은 또 다른 남성. 엉망이 된 가게를 살피더니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정리합니다. 가게 주인 전화번호를 확인해 전화를 걸고 피해 사실도 알렸습니다. 물건을 주워 가게 안으로 옮기길 수차례. 가게 밖을 말끔하게 치웠습니다. 나쁜 놈들 정성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흉흉한데 경기도 나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렇게 이타적인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이 균형이 맞아지는 게 아닐까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난동을 부린 남성은 아직 붙잡히지 않아 정확한 범행 동기를 알 수 없는 상황. 경찰은 해당 점포 주변 CCTV를 확인해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새벽이었죠. 경복궁 고궁박물관 인근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쓰린 낙서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4일 만인 어제 경찰이 10대 남녀 2명을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둘은 연인 관계로 알려졌는데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말에 범행을 저지른 걸로 파악됐습니다. 요즘 날씨 얼마나 춥습니까? 이렇게 최근 추워진 날씨에도 이들이 낙서를 지우기 위해서 손에 바람 호흡 불어가며 고군분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 고작 몇 푼 받겠다고 낙서했단 말을 듣고 이분들은 얼마나 허탈할까요? 국가지정문화유산인 경복궁의 낙서라니요.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버스에서 두 남녀가 차례로 내립니다.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고 달아났던 10대입니다. 문화재 훼손이란 거 전혀 몰랐나요? 범행 동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사과할 생각 없나요? 잠시만요. 범행 동기가 어떻게 되시죠? 잘못이란 거 전혀 몰랐어요? 이들은 지난 주말 새벽 경복궁 영추문과 고궁박물관 주변 담벼락에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영상을 공유하는 사이트 주소와 영화 공짜라는 글자를 썼는데 서울경찰청 담장에서도 같은 낙서가 발견됐습니다. 범행 중간에는 인증사진을 찍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직후 이들이 택시를 탑승한 사실을 확인했고 신원을 특정한 뒤 동선을 추적해왔습니다. 이들은 연인 관계로 해당 낙서를 쓰면 돈을 주겠다는 지인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영상 불법 공유 사이트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포함해 자세한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문화재를 손상하거나 훔치는 걸 포함해 효용을 해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정형 하한선이 정해진 만큼 문화재 손상을 무거운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서울경찰청 담장에 남긴 낙서에 대해선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장한 청년이라면 피할 수 없는 게 바로 병역 의무죠.
그런데 최근에 현역 입대 판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사람도 내년부터는 현역 입대 대상이 됩니다. 이 저출산으로 줄어드는 병력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 거죠. 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난감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전에 이미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고 취업이나 학업을 위해서 입대를 미뤄온 사람들인데요. 이 기준이 바뀌면서 내년에 현역으로 입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 셈이죠. 안동준 기자입니다. 20대 남성 이모 씨는 지난 2019년 신체검사에서 현역 입대가 아닌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목발뼈와 발 허리뼈의 각도가 16도 이상인 이른바 평발이었기 때문입니다. 저 이렇게 척추 측만증 이런 걸 치료하다 보니까 제가 평발이 심하다는 걸 알고 그때 이렇게 깔창이나 이런 거를 좀 교정기로 맞췄거든요. 그런데 전문직 취업을 준비하면서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입대를 미루고 있었던 이 씨에게 최근 날벼락 같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국방부가 현역 입대 판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평발 기준이 기존 16도에서 30도로 바뀐 겁니다. 4급 판정을 받고 5년 안에 복무를 하지 않으면 신체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규정상 내년에 재검을 받아야 하는 이 씨는 현역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복무를 끝내고 사회 진출해서 그 일을 하는 일관성이 잠깐 끊어진다는 게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하루아침에 달라진 기준 완화에 군 복무를 앞둔 청년들 표정은 난감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역으로 입대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계획했던 일들에 차질이 생겼다고 토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키 174cm에 몸무게 120kg인 사람도, 십자인대 손상으로 재건 수술을 한 차례 받은 사람도 모두 현역 입대 대상입니다. 저출산으로 줄어드는 병력 자원을 보충하기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그저 머릿수만 늘리는 것이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건강 상태나 여러 개인 사정 등에 대해서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국가의 임의 판단에 의해 군대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방부는 바뀐 기준을 적용해도 군 복무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며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입법 예고 기간을 마치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부터 바뀐 병역 판정 기준이 적용될 전망입니다.